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전략, 오늘 이 시간은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시장은 좀 긍정 회로를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승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다행스럽게 사실은 좀 상승 랠리를 좀 보이고 있어, 다행인 것 같긴 한데요. 아직 근데 이걸 본격적인 어떤 상승 랠리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좀 이른감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안도넬리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최근 미국 주가를 보게 되면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중소형 지수들,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어 여전히 좀 차별화 장세가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조금 차별화 장세 또는 안도넬리를 보이고 있는 부분 자체는 크게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조금은 진정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이제 하나는 아시겠지만 SVB 사태로 이제 은행 시스템 리스크 이러한 것들을 걱정했지만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러한 확산 가능성 자체가 적다라는 부분에서 좀 시장이 안도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 억눌려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 연준이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금융 안정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리 자체가 조금 최근에 많이 하락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조금 안전자산의 어떤 성격의 어떤 그 특성을 좀 강화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상승 랠리보다는 아직은 조금 안도 랠리 성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차별화 장세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대기업,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그리고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로 세액공제를 상향시킨다라는 부분인데 이 반도체 투자에 마중물이 확실히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충분히 인센티브를 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한 해에 대해서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대보다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10%의 또 추가 공제를 사실은 또 주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의 투자 유인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시중 회사채 금리라든지 대출 금리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어떤 투자에 있어서 조달 코스트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기업들로 하여금 좀 투자를 좀 독려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결국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각국의 경쟁 자체가 상당히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의 육성 또 다른 어떤 다른 전략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반드시 바로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를 반등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2분기가 그래도 바닥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반도체주가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추가 감산 여파도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주의 상승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2월달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고요. 전년 동월비로는 한 42% 정도 이제 생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반도체 업황이 아직은 끝모를 바닥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반도체 업황의 좀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 수출의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3월 20일까지긴 하지만 한 45%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좀 반도체 업황의 바닥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잉 재고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좀 감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결국 회복이 되느냐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향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이 살아나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 기대보다는 머무친 부분이 분명합니다. 이제 소위 분위기 효과
효과가. 근데 아무래도 이제 4월, 5월 되면 그래도 조금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 또 뭐 일부 수요가 살아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결국 2분기 정도를 좀 바닥을 해서 업황 자체는 좀 바닥을 좀 탈출은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조심스러운 좀 전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또 경제 지표를 오늘 발표를 합니다.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시장 전망은 지난달보다 조금 이제 둔화되는 거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52.6이었는데 지금 시장 콘센서스는 한 51.6이고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는 상당히 좀 가파른 이제 어떤 그 상승폭을 좀 기록했는데 이번 달에 이제 발표될 수치 자체는 다소 조금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리오프닝 효과를 조금은 이제 좀 환호하기에는 조금 미달할 수치가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상황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기대보다는 리오프닝 효과가 그렇게 강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고용 상황이라든지 또 뭐 건설 경기 회복 속도 뭐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는 이제 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소비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중국 정부의 어떤 부양책이란 부분 자체도 기대만큼은 그렇게 강한 어떤 드라이브를 있지 않고 또 뭐 미중 간의 이런 갈등 자체가 계속이 되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당연히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낙수 효과 자체도 여전히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중국의 경기 자체가 일단은 좀 회복이 돼야 우리가 조금 뭔가 수출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4월, 5월 흐름을 조금 더 주시하면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좀 기대를 좀 아직도 그래도 좀 갖고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 또 PC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예, 일단 뭐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전월비로는 이제 그 지난달보다 좀 둔화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년 동월비로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계속해서 어저께 이제 독일 물가도 보면은 시장 기치를 소폭 이제 상회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온 상황들이고요. 결국 연준이 강조하고 있는 이 서비스 물가 자체가 아직은 좀 제대로 잡히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오늘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물가 안정이란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금융 안정이란 부분 자체가 더 좀 중요시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가 자체가 이번 발표되는 수치가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뭔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그렇게 짓누르지는 않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부안을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업체들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많은데 확실히 또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은 발표돼야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대를 좀 하는 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조금 뭐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이제 광물하고 부품의 조달국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심 광물 조달처가 이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이러한 것 지역인데 이들 지역이 이제 조달국 지위를 받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우리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배터리를 이제 구성하는 주요 소재, 그러니까 뭐 양극재, 음극재가 결국 이제 핵심 광물로 지위를 이제 유지를 할 거냐. 만약 그것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어떤 그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반면에 이제 그것이 정리가 바뀐다고 했을 때는 북미 지역으로 이제 한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제 그때는 조금 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긴 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아직까지 뭐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시행령 자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시비가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미국이 이러한 그 IR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망, 미국 주도의 어떤 공급망의 어떤 그 재편을 더 가속화시킬 거다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좀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이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4월이 시작되게 됩니다. 4월은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되겠는데 1분기 실적 시즌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으로 보이십니까? 4월 증시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 4월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2,500선을 이제 뚫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은 2,500선을 좀 돌파하는 어떤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워낙 좀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좀 낮아져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보다는 사실은 2분기의 어떤 전반적인 가이던스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시장의 흐름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는 애틀랜틱 연준에서 지금 추정한 걸 보게 되면 전기 비용률 3%가 사실은 넘어서 기대보다는 사실은 좋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 오히려 좀 1분기 실적이 기대보다는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미국 내 어떤 신용 경색 문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앞으로 경기라든지 기업 실적에 당연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1분기 실적 그거보다는 결국 2분기의 어떤 흐름이 결국 4월의 어떤 증시 흐름에 상당히 조금은 좀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3월에는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는데 4월에는 어떤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도체라든지 결국 최근에 이제 업황 자체가 사실은 좀 돌아오는, 이제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이러한 어떤 부분이 결국은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특히 4월 달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결국 5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어떤 중단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뚜렷해진다라고 하면 그동안 당연히 억눌려 있던 여러 가지 기술주 이러한 쪽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전한 어떤 투자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